안녕하십니까. 정치 읽어주는 남자 이내훈입니다. 오늘은 정치 얘기 아니고 자동차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한 1년 전쯤에 팰리세이드 전복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 갈게. 갈게가 아니라 갈겠습니다 해야지. 갈겠습니다. 엄마 지금 우리 차로 달리기 시험하는 거야? 누가 집에 먼저 도착하나? 꿍. 사람들은 말고. 뭔 소리야? 다쳤어? 아니? 왜? 어? 왜? 왜 걸어 내려가시지? 차 밑에 있어요? 어머, 왜 이래 이거? 어머, 왜 이래 이거? 승윤아! 어떻게 할게? 그러니까 팰리세이드 신형이 기어 넣는 게 버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당연히 헷갈렸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후진 기어를 넣고 자기는 드라이브 기어를 넣은 줄 알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은 이제 관성적으로 밀려 내려가잖아요. 보통은 제 차는 후진 기어를 넣으면은 차가 절대 밀려 내려가지 않지만은 팰리세이드는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후진 기어를 넣은 줄 모르고 이렇게 관성으로 내려가다가 차가 시동이 꺼지면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을 바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에 진공 배력 장치가 있는데 그게 진공이 한두 번 정도는 밟을 수 있을 만큼 진동이 보통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가다가 영상을 보니까 가다가 한 번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브레이크를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분하고 대화하느라. 그래서 브레이크를 한 번 자연스럽게 썼고 그리고 다시 브레이크를 푸니까 내리막길에서 차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중간에 시동이 꺼지고 아마 그 전에 꺼져 있었을 것 같은데 시동이 꺼져 있으니까 이제 배력 장치가 더 이상 진공을 발생시키지 못해서 브레이크가 예전처럼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아마도 핸들도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게 전자식인지 유압식인지 모르겠는데 유압식이라면은 왜냐면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 가지고 아마 핸들도 무거웠을 것 같은데 아무튼 핸들을 잘 꺾어 가지고 이분이 그 내리막길이 한쪽은 언덕이고 한쪽은 좀 낭떠러지고 그 산길이었는데 그래서 이 언덕 쪽으로 차를 틀어 가지고 차를 전복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박병일 명장이라는 그 유명한 분이 계신데 동일 실험을 했습니다. 차 6대를 가지고 각각 이제 투싼 그리고 소렌토, 렉스턴 스포츠 그리고 저기 말리부, 프리우스, BMW 520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투싼하고 소렌토가 똑같이 이제 내리막길에서 후진 기어를 넣으니까 차가 앞으로 밀리고 시동이 꺼지고 그런 현상이 있었고 렉스턴은 완만한 경사에서는 이게 RPM을 올려가지고 자기 스스로 버텼는데 경사가 심해지니까 RPM이 못 버티고 마찬가지로 시동이 꺼지고 시동이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말리부 같은 경우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작동돼 가지고 차가 제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안전 장치인 거죠. 기어를 제대로 넣으라는. 그랬고 이제 프리우스는 하이브리드 차잖아요. 하이브리드는 관성 주행을 하면은 이게 그 전기 모터가 충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 꺼짐 없이 오히려 이제 충전을 조금씩 하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BMW는 차가 억지로 밀려 내려가긴 했는데 시동이 꺼지진 않았습니다. 시동만 꺼지지 않으면은 브레이크나 핸들을 조향하는데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까지 봤을 때는 저도 현대에서 안전장치를 좀 더 추가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말았는데 유명 유튜버들이 그 영상을 반박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영상을 반박하는 영상의 여파로 어떤 차를 잘 모르는 분이 박병일 씨를 이제 저격하는 블로깅을 한 거를 보고 제가 반박글을 달다가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구나 라고 해서 그분이 영상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박병일 씨가 올린 초기 영상이 맞고 나중에 그걸 반박하는 영상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허접하기 짝이 없는 그런 영상들이더라고요. 물론 파워 유튜버고 자동차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토기어가 이제 반박한 내용인데, 그분은 이제 벤틀리 플라잉 스퍼 모델 자차를 가지고 벤틀리도 마찬가지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는 거를 재현을 했습니다. 근데 재현을 했는데 그분은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아서 배력이 없어진 상황에서도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걸 왜 보여준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거든요. 여자분들도 충분히 차에 대해서 잘 좀 훈련을 하면, 원리를 이해하고 훈련을 하면 그런 상황에서 브레이크로 제동을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주변 분들한테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세요. 저는 제가 알건데 제 주위 분들은 같은 상황에서 엄청나게 당황하고 그럴 것이 너무 빤히 보여지는데 그걸 당황시키지 않게 훈련시킬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들고, 그거보다 차라리 그냥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애초에 발생하지 않게 안전장치가 있는 차를 저는 무조건 권할 겁니다. 사실 이분이 이 영상을 그걸 왜 찍었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모르겠고 그냥 넘겨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이분은 그 자동차 유튜버는 아닌데 그 데드 형이라고 그래가지고 현대 i30하고 기아 K3를 예로 들면서, 그게 DCT 미션인데 아마 DCT 미션도 있고 오토 미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DCT 미션은 같은 상황에서 꺼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토크 컨버터가 들은 그 오토 미션하고 좀 다른 원리이기 때문에, 수동 기어에 더 가까운 기어이기 때문에. 근데 그 DCT 미션이 이제 준대형 차량이나 그런 데서는 중100일량 이상 차량에는 DCT가 잘 쓰이지 않는데, 아마 큰 차에 맞게 승차감까지 좋게 하면서 만들려면 아마 단가가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예를 들면서 이분이 말씀하신 게, 박병일 씨가 현대차를 저격했다고 하면서 현차의 모든 차가 내리막길에서 알단두면 엔진 꺼진다는 건 잘못된 표현이다. 박병일 씨가 선동하고 있다. 우리는 선동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병일 씨는 영상에서 단 한 번도 현대기아 차가 혹은 현차의 모든 차가 시동이 꺼진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렌토하고 투싼 하면은 익히 도로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거를 선정하신 거지, 악의적으로 시동이 꺼지는 오토미션을 해가지고 했다라는 거는 심각한 왜곡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파워 유튜버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도 10만이 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박병일 씨께서 찾아가지고 조금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꿀릴 게 많은 사람들이 얼굴 가리고 유튜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좀, 그러니까 본인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신 거죠. 박병일 명장은 현대기아의 모든 차가 알단두면 내리막에서 시동 꺼진다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없고, 무작위로 많이 찾는 차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6대인데 제조사별로 6대를 선정했는데, 무슨 유튜버 영상 만드는데 무슨 국가 표준기술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6대를 동원해서 했으면 할 만큼 했거든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모트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구 실험 표본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6대 넘지도 않았어요. 본인도 마찬가지로 6대 정도 해서 그거를 입증했으면, 대중 브랜드의 준대형 오토미션을 가진 준대형 이상의 차가 이런 안전장치가 다른 차급 동일 차급과 비교했을 때 미비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지적하는 걸로 충분한 거지, 그걸 왜 하지도 않은 말 가지고 박병일 씨를 그렇게 왜곡하는지. 선동은 본인이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트라인인데요. 모트라인은 제가 평소에도 재밌게 보고 있는 채널인데, 이 영상이 가장 심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요지는 2개인데, 일단 첫째는 실험 표본이 충분치 않다. 이거는 독일 3사
이제 오토미션을 가진 차량에서도 나타나는 증상인데, 마치 현대차만 그런 것처럼 좀 악의적인 편집이 되어 있다. 그리고 둘째는, 이거는 차는 원래 자기가 이상이 있으면 운전자한테 경고를 하는데,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운전자 과실인 거지, 이거는 차의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두 가지를 이분이 주장을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부터 반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표준 샘플이 이분이 충분치 않다는 걸 지적했는데, 그거는 물론 연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지적할 수 있죠. 왜냐면은 세상에 차 브랜드는 얼마나 많고 차종은 얼마나 많은데 6대만 가지고 그런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박병일 씨는 현대기아차 혹은 국산차가 그렇게 구리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분이 모트라인에서 그 영상을 반박하느라 독일 3사 차를 여러 대, 한 3대, 4대를 갖다가 이렇게 실험을 하셨는데, 모트라인에서 실험한 차들보다 박병일 씨가 실험한 표준 차들이 훨씬 많이 한국 도로에서 볼 수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모트라인이 실험 모델을 지적할 거는 아니다. 모트라인에서 제기한 뭐 BMW, 아우디, 벤츠 차들이 현대기아 차보다 더 많이 다니나요? 뭐 강남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더 적은 표준묘는 제시하면서 박병일 씨한테 표준묘형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영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모트라인에서 지적한 게 일견 맞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는데, 이분 뭘 실험을 잘못했냐면은, 일단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작동하는 조건이 5개 정도가 있는데, 5개 중에 이제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게 내리막길에서 정지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넣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을 때 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시동이 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분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하 주차장에서 실험하신 것 같은데, 드라이브 놓고 가다가 바로 후진 기어 넣고 그 관성으로 시동 꺼짐을 재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안 맞죠. 그 케이스하고 안 맞고, 이분이 한 4개인가 5개 정도 케이스를 올리셨는데,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제대로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머지는 드라이브로 가다가 후진을 넣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케이스를 이분은 실험을 하셨고요. 그리고 심각한 문제가 이게 두 번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차의 경고를 인지 못한 운전자의 과실이다라고 이제 그런 논조로 주장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은 항상 늦게 따라오는데, 제조사는 자동차의 조작 미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안을 만들고 예방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법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제조사가 이제 자사 브랜드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안전장치나 이제 환경 규제가 이제 강화되고 있지만, 환경 규제 말고 안전에 대한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ABS 의무 장착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안전장치의 어떤 기준이 뭐냐면은, 운전자가 조작 미숙을 하거나 혹은 자동차가 어떤 통제력을 잃게 되었을 때, 자동차는 엔진이나 미션 보호가 아니고 사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게끔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보스 인더스트리에서 만든 영상에 이제 글을 보니까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전장치나 기준들이 있어서 그게 차별로 이제 세대별로 다르잖아요. 자동차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 안전장치에 대해서는 제조사들도 계속해서 이런 저배기량 혹은 저가의 차량에까지 계속해서 안전장치를 확대하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추세잖아요. 쉐보레가 이제 고급 라인도 있지만은 보통 대중 브랜드잖아요. 대중 브랜드에서 중형차급의 그런 안전장치가 들어간다 했을 때, 그런 거는 경쟁사에서도 똑같이 안전장치를 확대해서 넣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아직 많이 보급되지 않은 기술이고 현대차에서 적용을 하지 않았다 까지는 뭐 어쩌면 용인할 수 있는데, 그 안전장치 부재로 인한 사고가 난 상황에서는 그 안전장치를 추가해 달라고 하는 게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요구입니다. 근데 이거를 독일 3사도 똑같이 넣지 않았다
라는 논리로 현대기아에서 넣지 않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는 그냥 제조사를 방어해주기 위한 논리인 거지,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등 도움될 것도 없고,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도 당연히 이거는 수용해서는 안 되는 논리입니다. 안전장치는 원가가 감당하는 한은 계속해서 저가형 차량에까지 확대 보급을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사실 독일 3사 하면은 마치 막 이분 영상을 보면 독일 3사의 차들이 차량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독일 3사 차가 좋고 비싼 거는 주행 감성이 기본적으로 좋고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공력이 크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고 인정을 받는 거지, 옵션이나 안전장치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옵션이나 안전장치의 가성비로 따지면은 한국 차가 가성비가 제일 좋다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이분이 약간 뭉뚱그려서 넘어가신 게 뭐 최신 전자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차량은 방지장치가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라고 이분이 말하고 넘어가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신식일수록 동일한 증상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는 넣으면 넣었지 제조사가 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동차 실험하면서도 연식도 안 밝혔고 이게 언제 건지, 아마도 분명히 뒷세대로 가면서 그 안전장치를 추가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지 않죠. 박병일 씨 영상에는 차 외관으로 나와 있잖아요. 외관만 봐도 몇 세대고 언제 연식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 영상에서는 연식도 안 나온 게 옛날 차 갖고 실험하신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계기판만 보고 사람이 차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는 운송수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모시기 위해서 운전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팰리세이드 전복 사고로 문제가 된 이제 경사로 밀림 방지 기능에 대해서도 제조사에서 여러 개 되고 원가 문제가 해결될수록 이거는 안전장치를 추가해야 되는 문제일 뿐인 거지, 이거는 해외 유수 메이커들도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기능입니다 라고 퉁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전자식이기 때문에 그 경사로 밀림 제어 로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설계를 다시 하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거든요. 기능을 추가하면 이제 간섭되는 것들 때문에 그거 뭔가 조치를 해야 될 거는 있겠지만은, 바퀴가 굴러가는 게 감지되고 그리고 기어가 후진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면 뭐 사이드 브레이크를 강하게 작동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경고등을 강하게 울린다든가 이미 팰리스에 다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거를 잘 조합해서 로직화 시키기만 하면은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걸 굳이 이제 사람 보호보다 자동차 미션 엔진 보호가 먼저고 사람이 거기에 맞게 숙달이 돼야 된다는 이런 희한한 반박들 때문에, 그러니까 제조사가 안전장치를 추가하지 않아도 될 이런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소비자, 그러니까 운전자들을 이거는 배신하는 영상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드라이빙 문화와 자동차에 대한 이해도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는 따라갈 수 없는데, 이 영상에 있어서만큼은 이분들이 확실히 잘못하셨습니다. 잘못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아마 뭐 이번에 문제가 된 팰리세이드의 제조사인 현대차 측에서도 자동차 세대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나올 자동차에 있어서는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를 추가하면 추가했지, 왜냐면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더 안심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판매량이 늘어날 테니까 추가하면 추가하는 문제이지, 이거를 해외 3사도 안 했으니 우리도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문제가 발생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을 조금이라도 적게 해주기 위한 논리인 거지, 이건 현대차 측에서도 이분들의 논리는 채택하지 않을 논리인 거죠. 노보스에서 이제 노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는 운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동이 꺼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기본적인 원칙인데 미처 만들지 못한 거죠. 일부러 운전자를 곤란하게 하려고 그런 거 않는 건 아닌데, 근데 아무튼 이런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안전장치를 추가하지 않은 차종은 좀 제조사에서 추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관심 끌자고
이런 소비자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 이게 뭐 실험 표본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거와 곁들여서 이 사람은 틀렸다라거나 아니면은 안전장치 없어도 자동차는 쓸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영상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좀 현혹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고요. 오늘 정치 얘기가 아닌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정치 얘기를 안 하니까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채널 이름이 정치 읽어주는 남자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